둘, 셋. 두 발로 걷는 길이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띵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리더입니다. 우후. 띵선님, 지난번 저희 뭐 찍었었죠?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 여성길 해서 두호길 가봤잖아요. 갔었죠. 한소평 선생님의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네. 하나하나 갔었잖아요. 그리고 광주의 어머니 또 조아라 선생님의 흔적도 이렇게 따라. 여러 저희가 익숙했던 길 안에 있는 광주의 여성사에 대해서 조금 네.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오, 하나가 아니에요. 광주 여성사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아닌데 오늘 그 길 중에서 또 하나의 길을 갈 예정입니다. 오호. 흥미진진했나요, 지난번에? 오, 네,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그냥 가던 길이 좀 더 특별한 그런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퀴즈. 퀴즈. 두호길. 네. 왜 두호흡이 무슨 의미였어요? 두호흡. 서석평 선생님께서 남기신 게 담요 반장하고 두호흡의 곡식. 그렇고 동전 몇 입. 이렇게 남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죠.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평화를 나눠주면서 본인은 이제 그렇게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가시는 분인데 오늘 길도 그런 이제 희생과 사랑의 전신, 민족적인 전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혼자 다니면 저희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을 그렇죠. 수가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저희가. 없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도와주실 해설사분을 모셨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해설사분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역사해설사 박민성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해설사이시네요. 그러면 오늘 가는 길은 역사와 관련이 돼 있나요? 네, 역사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럼 오늘 길 이름은 혹시 뭐가? 바로 백단심길입니다. 백단심길. 혹시 백단심이라고 흰색의 무궁화 아신가요? 아, 네. 흰색 무궁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흰색의 무궁화를 상징해서 백단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그 흰색의 무궁화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도 같이 있는 거겠네요? 네, 우리 3.1 만세 운동 당시에 여성의 주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은 그 로드길을 한번 걸어볼 예정입니다. 아, 그럼 오늘은 정말 오늘의 길도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너무 많은 걸 또 배울 수 네, 있을 것 역사 같아요. 공부. 공부? 네, 자, 오늘 역사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먼저 가면 좋을까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출발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갑시다. 자, 첫 번째 코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3.1 만세 운동 당시에 그 태동지였던 네. 양림동에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소녀상입니다. 아, 여기 바로 이렇게. 여기 앞에. 바로 이게 강주 남구의 평화소녀상이 되겠습니다. 오. 이 소녀상은요, 네. 남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 강주시청, 동구청, 광산구청, 그리고 서구청, 북구청, 네. 이렇게 동구청까지 이런 5개 구청들과 한 개의 시청으로 이 평화의 소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평화의 소녀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생겨난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2017년도 8월 14일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리는 날이 국가 지정일로 지정되었 날이 지정. 네,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을 5개의 구청에서 2017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남구의 평화소녀상은 이곳 양림동에 평화의 소녀상이 존재합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을 보시면 우리는 소녀상은 대부분 한 사람이 앉아있죠, 소녀들이. 네네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2분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입니다. 이옥선 할머니인데요. 네. 이옥선 할머니의 16세 때의 모습과 92세 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한껏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광주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조각가이신 이인남 선생님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 대기할 때 여기 외국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옆에 앉으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던데 네. 올라가서 찍어도 되나요? 네, 앉아서 찍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금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소녀상이 한 명일 때와 지금은 두 명인처럼 표현되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의자를 마련하였고 과거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가 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앉아보실래요? 경건한 마음으로 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네, 하나 한 장 찍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상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라는 네. 이름으로 이분들은 강제 동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제 동용도 하였지만 그들은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 동용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들은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우리는 법적인 책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도 8월 14일 날 67세의 김학순 할머니께서 첫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위안부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8월 14일이 그 위안부들을 기리는 날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광주에 지금 총 5군데? 아니요, 또 한 군데는 시청입니다. 시청은 2015년도에 이미 평화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었고요. 2017년도에 5개의 구청에서 각각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기 소녀상 위에 손등에 있는 나비는 어떤 네, 저긴 바로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펄펄 날아갈 수 있는,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죠. 네. 저 신발은 그 위안부 시절에 어디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소녀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오늘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쏙 와닿고 이제 자주 지나다니면서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숭일학교 예터의 자리입니다. 예터. 네. 지금은 숭일학교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진 않지만 네. 이곳은 1904년 유진벨 선교사가 이곳 양림동에 들어오게 되면서 2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가르치게 되면서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08년도에 숭일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는데요. 변요한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아이들이 30명가량이 구성되어서 첫 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08년 이후 1919년도 네. 3.1 만세 운동 당시에 그때 당시 최병준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네. 최병준 선생님은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3.1 운동이 지금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 강주 사람들은 그것을 자시하면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3.1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강주에서 혹시 언제 시위를 벌였는지 아시고 계실까요? 대부분 3.1 운동은 같은 날 같이 3.1 만세 운동을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각 지역마다 3.1 운동 전개 과정은 다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강주에서는 1919년 3월 10일 날 그것이 3월 10일이 작은 장날이었다고 해요. 네. 그 당시 장날에는요, 강주 천변에 부동교 옆에 작은 장이 섰는데요. 그때 작은 장날 많은 학생들, 그 중에서 수피아 여학생들과
숭일 학생들이 거리 행진을 하면서 작은 장터로 가서 그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3.1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숭일 학교 터만 남아있지만 1908년도에 생기고 1971년도에 운암동으로 이전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운암동에서 다시 1993년도에 일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일곡동에는 숭일학교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숭일학교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럼 처음에 숭일학교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민족적인 이제 3월 10일 날 3.1 운동 네. 이제 하고 이제 이동해서 지금 그 자리로 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숭일학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지금 현존학원에 네. 있진 않지만 양림동에서 저쪽에 보이는 양림 어울림 세타를 이 옛날에 숭일학교의 모습처럼 표현하였다고 해요. 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비슷해요. 예. 느낌이. 네. 이렇게 또 터가 남겨져 있고 약간 모습이 남겨져 있군요. 네. 그리고 숭일학교는 3.1 만세 운동 이후에 1937년도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는 민족 말상 정책을 네. 실시하였어요. 네. 그래서 창씨 개명을 실시하고 네.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고 해요. 네. 근데 숭일학교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강제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숭일학교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바로 숭일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 함께 기금을 모아서 해방 이후에 다시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금을 모아서. 네. 지난번 얘기에도 네, 학교가 맞아요.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폐교했다고. 스피아요. 예. 네, 스피아. 같은 맥락으로. 큰 결정이었을 건데. 진짜 큰 결정이죠. 네. 학교가 폐교. 네. 학교보다 나라였나요?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곳이었군요. 지나갈 때 이런 현판을 보긴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네, 강주는 이런 현판들을 꼭 주시하셔야 돼요. 특히 아래 동판 형식으로도 많이 제작되어 있고 이렇게 비석처럼 존재하는 현판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 현판들을 보고 나면 이곳이 어떤 태동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양림동에는요. 그런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 흔적들의 비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또 쭉 이렇게 가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3.1 만세 운동 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만세 운동.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 네,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걷는 이 길 또한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과 숭일학교 학생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길로 한번 또 쭉 한번 가보시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가봅시다. 하겠습니다. 여기구나. 네, 여기가 3.1 만세 운동 길의 상징 게이트입니다. 와. 네. 본가에서 2014년도에 새 도로명 주소를 발표했죠. 네. 그때 당시에 이곳이 3.1 만세 운동 길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상징 게이트가 생기게 되었어요. 3.1 만세 운동길 출입구 두 쪽에 이런 상징 게이트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3.1 만세 운동에서 3.1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 기둥은 1을 상징하고 있고요. 저 위에 물결 모양은 바로 3을 상징합니다. 오, 그렇네요. 네. 3. 그리고 3.1 만세 운동 때 흰 옥양목 치마에 네. 태극기를 그리던 그 여성 주역들이 네. 그렸던 그 태극기를 형상화해서 태극기의 모양을 그려놓았고요. 또 태극기의 음과 양을 조화를 이루는 태극,
흙의 모양을 붉은색과 파란색을 형상화해서 구울 형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 게이트의 이 왼쪽을 보시면 최웅종 목사님하고 와. 윤영수 선생님 네. 그리고 박예순 박예순. 선생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최웅종 선생님은 이따 저희가 최웅종 기념관을 가서 설명을 드리실 건데요. 최웅종 선생님이 3.1 만세 운동 당시에 이곳 광주에서 3.1 만세 운동을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서울의 상경에서 서울에서 3.1 만세 운동을 부르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영수 선생님은요. 네. 저희가 이 언덕길을 올라가 보면 윤영수 선생님에 대한 목판이 그려져 있어요. 네. 윤영수 선생님은 3.1 만세 운동 당시에 수피아 여학교 학생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박예순 선생님이 등장하는데요. 박예순 선생님은 3.1 만세 운동 당시에 수피아 여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사 선생님. 네, 이 세 명의 인물들과 함께 또 이 옆에는 광주 3.1 운동 당시에 진역을 살았던 분 오. 104인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3.1 만세 운동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어요. 네. 그 체포된 사람 중에서 104명이 진역을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름들을 보면 총 104명 중에 25명이 여성들이에요. 그만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숭일학교 학생 24명과 또 농업학교, 수피아 여학교, 그리고 대학교, 고통학교 거의 50명가량이 넘는 학생들이 존재해요. 104명 중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징역을 살았다는 건데요. 이것은 10년 후, 그러니까 1919년은 3.1 만세 운동, 1929년에는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광주에? 29년? 네. 정확히 10년 후에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맞아요. 벌였어요. 그 당시의 주역들은 바로 학생들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50명의 학생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어졌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길이 살짝 오르막이죠. 네네. 이 오르막길은 3.1 만세 운동 당시에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오르며 행진하였을 때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아리랑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리랑 고갯길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 김함나 선생님과 남궁혁 선생님의 옛 집도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네. 할게요. 아리랑 고갯길. 이 길을 걷다 보면 3.1 만세 운동길의 전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수피아 여고 학생들이 수피아 여학생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였던 그 공간인데요. 오 여기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한번 옥판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는 3.1 만세 운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 공간에서 보시면 윤영숙 열사라고 보이시죠? 오, 네네. 네. 윤영숙 열사는 좀 전에 3.1 만세 운동 상징 게이트에서 수피아 여학교 학생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1919년 3월 9일 날 수피아 여학교 지하에서 이들은 비밀리에 박예순 선생님과 진신혜 선생님 30명의 수피아 여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고종의 안식일 날, 그러니까 장례식이죠. 네. 장례식 날 입었던 옥양목 치마를 그 치마에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3.1 만세 선언문을 제작하고 경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월 10일 수피아 여학교 교문을 지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오행 기념각을 거쳐서 지금 이 아리랑 고갯길을 넘으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은 숭일학교의 옛터, 그러니까 숭일학교로 지나갔겠죠? 네. 숭일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주천을 따라서 작은 장터가 있는 부동교 옆에서 만세 시위를 했던 거죠. 그들은 몸에 숨겼던 태극기와 경문 그리고 선언문들을 사람들에게 배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문통, 서쪽문이라고 해서 네. 서문통을 지나서 지금의 충장로인데요. 충장로인 본정통을 지나서 법원과 경찰서 앞까지 진행하였다고 해요. 그때 일본 승경은 그들이 시위를 멈추지 않자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또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영수 선생님은 자신의 왼팔이 절단된 사고가 벌어집니다. 선생님은 잠시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오른쪽 손으로 다시 태극기를 집어들고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더 세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윤영수 선생님은 승경에 체포가 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나의 이름은 윤혈려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취조서에는 진짜 윤혈려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형숙 선생님은 갖은 고문과 취조 과정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까지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역을 살고 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고창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요양하면서 많은 여성들,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지 못한 여성들의 야학을 전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으로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많은 힘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잖아요. 네네. 후유증으로. 그래서 요수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유황하면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1950년 무슨 일이 발발했죠? 6.25가 6.25. 발발했죠. 6.25 당시 북한군이 요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북한군이 장악하고 퇴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윤영수 선생님도 포함이 되셨다고 합니다.